네, 반갑습니다. 2016년에 시행되었던 민경채 피셋 상황 판단 기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형은 오책형이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지문형 문제죠. 자, 온돌은 조선시대 건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바닥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로 이루어져 있냐고 지금 나열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보면 아궁이, 고래, 구들장, 볼목, 개자리, 바람막이, 굴뚝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 아궁이부터 보면은 가장 먼저 불을 떼는 곳이겠죠. 이거 다 알죠? 아궁이 정도는 고래라는 것부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기가 뭐 흐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3 30cm, 0.3m 정도의 깊이로 파인 뭐 여러 개의 골이고 그 위에 구들장을 올려놓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불을 지피면 이제 열기가 고래를 타고 가는데 그 구들장을 데운다는 게 이제 포인트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따뜻해지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뭐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높아지도록 그 경사를 주었다.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열기와 연기가 윗목 쪽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볼목. 이게 지금 해설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읽는 거지 실전 해설이 이렇게 막 좀 가볍게 읽고 선지랑 매칭해서 가세요. 자, 고개라는 뜻이라는데요. 아궁이와 고래 사이에 있다는 거. 요 정도만 이제 파악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볼목이 있다는 거겠죠. 볼이야, 불이야. 불목이지. 자, 불목은 이제 아궁이 바닥과 고래 바닥을 연결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주고요. 제가 이제 고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자, 바람막이라고 있는데 이 턱은 굴뚝에서 불어내리는 바람의 열기와 연기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꽤나 과학적이죠. 굉장히 이제 유체 역학적이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시대 우리 선조님들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바람막이 뒤에는 개자리라고 부른 깊이 파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머금는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량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뭐 좀 더 성능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1번. 아궁이는 볼목과 개자리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볼목은 뭐죠? 아궁이가 고래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아궁이는 뭐죠? 볼목과 개자리 사이에 있다. 말이 안 되죠. 자, 고래 바닥은 경사가 높아진다고 아까 지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개자리가 깊을수록 열기를 유지하기 쉽겠죠. 더 머금는 용량이 커지니까 열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다? 개자리. 근데 그 개자리가 깊을수록 용량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자, 볼목은 아래쪽이 가깝고요. 볼목은 아궁이와 고래 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궁이가 여기서 이제 그 장작 넣고 이제 불 떼는 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거?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무튼 이게 아궁이고 볼목은 이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그럼 여기 집 방 안이 있을 거고. 그러다 이제 굴뚝이 이렇게 있겠죠. 뽕뽕뽕 이렇게 연기가 나갈 거고. 이쪽에 바람막이가 있다는 소리잖아. 맞죠? 윗목이니까 아랫목 윗목이니까 점점 경사는 올라가고. 4번이 정답이고. 이거 아니죠. 개자리 아니었습니까? 아, 잠깐만. 개자리가 아니라 누가 이거? 남은 제가 고래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게 누구였죠? 아, 불목이었죠. 네, 정답은 4번. 자, 2번 봅니다. 청백리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말해주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원조조에서 청렴한 공직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 처음 시작, 상황 판단 지문형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죠. 뭐 현재 추세라면 지문형 문제가 나올 확률은 좀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은 안 나오잖아요. 중국보다 늦었지만 고려 때부터. 청백리 대장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구분하면 작고한 분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고 살아있을 때는 염근리 혹은 염리, 마포구에 염리동이라고 있는데 혹시 그 동이 만들어진 이유가 요런 거와 관련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행정 지금 우리가 동 명칭에서 이런 그 조선시대 과거에 이런 그 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어원이 온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그 어디였지? 안양의 인덕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인덕원. 그 요즘 뭐 아파트값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소개가 될 텐데 뉴스에서 이름 특이하지 않습니까? 인덕원. 예. 이것도 막 이런 거랑 뭐 비슷한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벼슬이 자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고, 자, 탐관오리 또는 장리라고 하는데,
장리대장에 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도 후손들에게 영향이 갔다라는 거죠. 일정하지 않았고요. 임금의 지시가 있거나 신하의 건의가 있어서 자, 예조에 추천하고요. 예조에 추천하고 예조에서 후보자를 뽑아서 의정부에 올리면 임금한테 이제 보고를 했고, 하지만 사원부, 사관원, 우리 삼사라고 하죠. 이걸 하나가 뭐였죠? 홍문관인가? 어쨌든 네,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려가 아니라 어디? 중국.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염근리, 염리. 장리대장입니다. 청백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도 또한 이건 안 좋은 쪽이잖아요. 그럼에도 안 좋은 것도 영향을 자손까지 주었다라고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주의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청백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사헌부, 사관원 등에서 후보자를 의정부에 추천하기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니은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종래의 철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된 두 개의 강철 레일 위를 강철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것인데, 모노레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노레일은 뭐냐면 높은 지주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빔 위를 복렬의 고무 타이어 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것이다. 빔 위에 다시 레일을 고정하고 그 위를 강철 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또 모노레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모노레일과 철도, 강철 레일에 대한 아웃라인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실용화된 거는 1880년도 아일랜드의 벨리뷰니온사에서 건설한 것이고, 1901년에는 현수 장치를 사용하는 모노레일, 이 모노레일은 독일 부퍼탈시의 전철교식 복선으로 건설돼서 본격적인, 요런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상황에서는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런데 뭐 이런 아무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노력을 했고, 자, 2차 대전 끝나고 알베그사를 창설한 베너그레는 52년에 뭐 이렇게 시제품 한번 만들어 봤고, 프로토타입을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57년 알베그식 모노레일 완성, 58년 기존의 강철 레일 강철바퀴에서 콘크리트 빔 고무 타이어 방식으로 개량, 최고 속력 80km/h에 달하는 모노레일이 등장하기 이르렀다. 프랑스에서도 50년 마렵 사페즈사가 독자적으로 사페즈식 모노레일을 개발했고, 뭐저저 했으니까 이건 다 그냥 질문 이렇게 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칭해서 푸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막 되게 깊게 그러니까 뭐랄까, 강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개발되지 않았다니요? 콘크리트 빔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않아? 여기 있다. 1958년에 이미 만들었는데 뭐 개량도 했고, 60년대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는 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그 운송수단 역할을 한 것은요, 1901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훨씬 그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죠. 3번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을 주의 깊게 읽지 못했으면 3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했을 겁니다. 모노레일인데 그 위를 강철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모노레일도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오를레앙 교회 견철교식 복선 모노레일을 건설한 것은 누굽니까? 여기 사페즈사 아니야? 틀렸죠. 5번이 정답이겠고, 알베그식 모노레일은 오를레앙 교회. 자, 알베그식이 언제 만들어졌죠? 57년이요. 사페즈식은 60. 자, 먼저 맞죠? 자, 4번 봅니다. 공공누리마크 부합하는 갑의 행위. 오픈. 일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 출처 표시. 상업용 금지. 비상업적으로만 이용. 변경 금지.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자, 봅니다. 오픈이 있고 출처 표시 있고 변경 금지 있네요. 출처를 표시해야죠. 있으니까. 변형도 안 되죠. 변경 금지니까. 그렇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게 없으니까. 출처도 표시했고 그대로 가야죠. 3번이 정답이네. 4번. 이거는 맞는데 합성에 있잖아. 여기 합성 어디야? 합성은 결국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출처를 표시하고 영어로 번역도 하면 안 된다고 여기 미리 나와 있었죠. 따라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동산 X를 갑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A국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거. 자,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항.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수익할 수 있다. 요거랑 이제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다가 사용 수익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이제 공유물을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전체를 함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제 뭐 처분이나 변경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 같아요. 3명이 있는데 과반수 2명이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요. 각 지분의 비율로 나눠 가진다. 균등이 아니라. 그렇죠. 공유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맞죠? 4번이 정답입니다. 6번. 자, 갑이 을에게 지급을 청구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배상액을 물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전에 정하는 약정인데, 예정이 있으면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큽니다. 그러면 그걸 보상받을 수 있냐 봤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 없고 예정액만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예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별도로. 자, 보겠습니다. 자, 공사대금의 0.1%, 1억의 0.1% 얼마입니까? 1억의 1%가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30일이 지연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정액은 얼마? 300만 원. 근데 초과했죠. 하지만 질문에서 뭐 500만 원 받을 수 없겠죠. 자, 요거는 부실공사, 불량자재로 인한 다른 사유죠. 얘는 이제 따로 별도로 독립해서 계상합니다. 둘이 더하면 1300. 이거 말고 없죠? 네, 뭐 별거 없습니다. 130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자, 현행법상 상속인으로는 혈족과 배우자가 있는데 1순위는 비속, 자식들, 직계비속이 없을 때는 직계존속, 부모님, 상속인, 태아는 사산되어 출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혹은 존속까지 없다면 단독으로 받아갑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행 상속분 규정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에게 직계존속, 직계비속보다 50%더 주도록 하고 있다. 이거 말로 하면 뭔가 막 뭔 말인지 몰라. 또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배우자가 있고요. 2명의 자녀가 YZ라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50%더 받은 거죠. 얘 입장에서 1에서 50% 증가하면 1.5니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절반을 무조건 배우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를 현행 그 규정대로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하는데, 50% 이제 배우자에게 갖고 나머지는 이제 현행대로. 자, 보겠습니다. 갑은요,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는데, 위에 직계 존속이 하나 있고, 배우자가 여기 있고요. 직계 비속,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설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아직 태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9억 원입니다. 자, 현행법에 의하면 이가 출생할 때는 30% 이하의 상속분을 갖게 된다.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 존속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출생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안에 1.5 C, D, E.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 4.5입니다. 자, 쉽죠? 4.5분의 15, 1.5.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뭐예요? 30% 넘잖아요. 틀렸습니다. 자, 개정안에 의하면 이가 출생한 경우 6억 원을 상각받는다고 했는데, 자, 일단 개정안은 반을 일단 받습니다. 4.5억을 받고요. 나머지 비율로다가 똑같습니다. 이거잖아. 이미 계산을 해놨네. 얘를 이용하면 편하겠네. 3분의 1 곱하기 4.5가 되잖아. 그럼 1.5니까 뭐가 된다? 1.5억 더하기 4.5억. 즉 따라서 6억. 2번이 정답이네요.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사산됐을 때 B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E가 출생했을 때 1.5 대 1대 1대 1입니다. 그런데 이가 안타깝지만 사산이 됐다면 1.5 대 1대 1, 세 개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어차피 현행법은 9억에서 이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맞지? 개정안도 똑같고, 다만 이제 절반을 먼저 떼준다, 이 차이일 뿐이지.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이거랑 이거 있을 때 1.5가 아내잖아요, 배우자. 누가 더 많이 받겠습니까? 얘가 더 많이 받겠죠. 계산 굳이 해야 됩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왜? 여기서 3억 받는 거거든. 출생했을 때. 얘는 당연히 3억보다 많이 받겠죠. 자, 이가 사산됐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자, 일단 B는 4.5억을 받고 시작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B 안에 맞죠? 그치. 자, 이의 사산 여부에 관계없이 B가 상속받게 되는 금액은 현행법에 의할 때보다, 자, 일단은 3억인데요. 이가 이제 출생했을 때 근데 4.5억이니까 50%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출생을 사산한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자, 사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잖아. 3.5분의 1.5니까 결과적으로 7분의 3을 받게 돼요. 자, 그럼 9억에서 7분의 3이니까 뭔가 딱 봐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27이고 7이면 3점 얼마 이렇게 막 가는 부분인데, 3.85억 이렇게 가는데 이게 50% 증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보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더러운 숫자인데 50%딱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개정안으로 봤을 땐 얼마? 4.5억 일단 받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것만 줄어들었을 뿐이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13.5억이니까 2억 좀 안 되겠지. 뭐 한 1억 해주고 한 1.9억이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한 6.4억 정도 되죠. 여러분 3.85억과 6억 이 중반대랑 이게 두 배의 차이가 되나요? 두 배 되려면 이게 7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3.85억은 맞죠? 그렇지. 사산됐다고 하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그 상속 돈 이런 거. 8번 또 계산 문제네. 어려운 건 아닌데 곱하래요. 10 미만이니까. B는요 7인데 곱하래. 7 미만이니까. 마지막 쉽네요 이거는. 자, 10인데 10 미만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곱할 수가 없겠죠. 360 아닙니다. 1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 1부터 10까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5개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대1 대응으로. 근데 6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같은 두 개일지라도 얘랑 얘가 다르듯이. 전화하라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건? 뭐 이건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이건 할 수가 있나? 되는구나. 자, 한 개당 이런 식 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의 값은 1원부터 10원까지인데 그 이해를 못했어요. 값이요. 그래서 손가락 한 개당 무조건 1원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요. 기억 보면, 자, 물건의 가격과 값이 지불하려는 금액이 일치했다. 그럼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긴 안 돼요. 5개, 즉 5. 그럼 값 입장에서 5원이면 5원이죠. 이건 1원이고.
맞습니다. 5원 이하. 세 개를 펼치셨어. 상인이. 자, 값은 3으로 알아듣지만 근데 또 이게 3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최대값은 7원이죠. 8원만큼 차이가 난대요. 같은 이제 손가락을 했을 때. 그럼 한 개일 때 볼까요? 1, 9. 두 개일 때도 있나? 20. 자, 1이랑 9, 2랑 10이 있죠. 그럼 8, 8 이렇게 차이가 나나? 또, 이게 8원만큼 차이니까. 그래서 물건의 가격은 9원이거나 10원이 되겠죠. 왜냐면 값은 무조건 5개로만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1원, 2원인데 알고 보니까 실제 가격은 9원, 10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답이 나왔네요. 자, 초과하려는 금액을 지불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려는 경우가. 왜냐면 얘는 한 개면 1원을 줄 거고 두 개면 2원을 줄 건데 이걸 제대로 알아들었더라면 두 개를 6원에 줄 테니까. 근데 얘는 지금 끼케야 5원 이내니까 초과하는 경우는 없겠죠. 10번. 사자 바둑 기사단이 선발할 수 있는 출전 선수 조합의 총 가지수, 경우의 수. 자, 볼게요. 0.6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풀어야 되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시면 됩니다. 무난하게 푸실 수 있는, 차라리 얘보다 더 편하겠네요. 자, 0.6 확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6인 이상인 경우들을 각각 이렇게 라운드별로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선수, 세 명의 선수, 세 명의 선수가 있어서 아, 좋다 하면서 다 곱해서 18가지 해서 1번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 예외가 되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위배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까지 해야만 피셋을 푸는 최적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선수는 한 명은 하나의 라운드에만 출전한다고 했죠. 근데 이 경우를 보면, 이거 보시면 C가 2번 출전하게 됩니다. 나머지도 있나? 없죠. 5907였다면 여기 좀 더 이제 그 출전하는 애들의 경우의 수가 많을 겁니다. 한 두세 개 더 추가될 거고 선수가 한두 명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리는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맞잖아. 하나의 경우 둘, 셋, 이 세 가지는 빼야겠죠. 성립이 안 되니까. 따라서 빼기 3. 그러면 15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1번 봅니다. 미국 2009년 미국에 그 천연당의 뭐 설탕 이런 거에 1인당 연평균 소비량이 14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보다 1.5배가 많고 중국보다는 9배가 많습니다. 사카린, 인공 감미료. 요즘 제로 많이 나오고 있죠. 사카린보다는 이제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있었는데 뭘까요? 아, 수크랄로스. 아스파탐이 속에 나오죠. 그거 외에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스테비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글이 어려운 글이 아니라서. 자, 사카린은 일단 설탕보다 500배의 당도라고 했는데 아스파탐은 얼마였죠? 200배니까 당연히 사카린이 아스파탐보다 달겠죠. 1번이 정답이네. 자, 거액을 투자했다는 말 들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2001년 다시 FDA에서 공식 인정했습니다. 자, 140파운드였는데 중국은 9배니까 나누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 뭐 각 잡고 하실 필요 있어요? 얘 20 안 되잖아. 20 되려면 이게 180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이, 이건 뭐야 저기 사카린.
12번이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는 팔도,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보통은 이제 부목 군현으로 알고 있죠. 육조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완전한 하부기관은 아니었고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왕의 직속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재결을 품위할 수 있었고요. 자, 관찰사,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감. 그래서 관찰사는 행정, 군사, 사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스리고 관내 지방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 엄청 세겠네요, 영향이. 순력. 자, 각 군현을 순례하면서 지방 행정을 감시. 자, 관찰사를 제외한 지방 행정기관장은 지금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하겠죠. 관찰사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얘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죠. 수령. 직속기관 맞고요. 아니죠. 그럼 이 우두머리 맞나? 이거 제가 봤나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어딨어? 관찰사. 아니죠. 깜짝 뭐라고 지금 고민할 것도 아니었네. 관찰사가 아닌 사람들을 다 수령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일정 수준의 군사 사법 업무도 같이 겸했다고 하죠. 그렇죠. 여담이지만 요거에 관련된 이제 그 제도들이 좀 재밌는 제도들이 많죠. 한국사, 한능검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웬만해선 다 한 7, 80% 이상의 한능검 자격증을 따야 될 겁니다. 뭐 NCS는 공기업 쪽은 이제 가산점이나 필수 자격이 될 거고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피세 보는 사람들은 민경채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신라 시대 무슨 제도가 있었죠? 상수리가 있었죠. 그다음에 고려 시대도 있었어요. 기인 제도라고. 아, 머릿속에서 사심관도 기억나는데 그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왕건인가? 그때 태조 때 시행됐던 걸로 이건 이제 오히려 귀족 세력을 이제 그 약화시키려고 지방으로 보낸 케이스고 얘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중앙 수도에 와서 근무하게끔 하는 일본에도 이런 게 있죠. 에도 막부 시대 때 어디 뭐야 그거 산킨고타이 제도라고 예, 그 다이묘라고 하죠. 우리나라 그 한국말로 하면 이게 영주라고 하는데 영주를 이제 그 뭐야 좀 이렇게 중앙으로 불러서 그 세력의 고착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걸 왜 기억하냐면 학부 시절 때 그 필수 교양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안 들으면 졸업을 안 시켜줘서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인가? 지금도 그 강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연대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까 그거? 네, 그 한 6년 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래됐네요. 7년 전에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해 주더라고요. 되게 이제 기억에 남네요.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자,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베일을 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코란 베일로 얼굴을 감싸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래요. 겨보한 태도, 몸의 윤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충고할 뿐이다. 베일로 얼굴을 감싸는 관습은 코란에 따른 의무라기보다는 그냥 겸허와 존중의 표시. 남성에 대한 순종의 의미보다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해야죠. 순위파 여성들은 두꺼운 면직물로 배두인족도 있습니다. 아니죠. 남성에 대한 그런 거 아닙니다. 순위파는 두꺼운 면직물 아니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의무 규정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시선으로부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부르카. 리탐. 부르카는 그 은과 진주로 장식한 천이고 리탐은 뭐죠? 면직물. 다릅니다. 자, 14번인가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 공용, 요거 좀 많이 헷갈려요. 진짜 요거 좀 어떻게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좀 국민들이 편하게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파트나 이런 빌라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제대로 그냥 조금 검색해보고 하면은 다 누구나 다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보고 이게 뭘 뜻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허점을 이용하죠. 분양 그 하는 사기꾼들이. 걔네들 또 말 되게 잘하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나? 아, 좋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다가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사기꾼. 없어져야 할 놈들. 전용, 공용, 공급, 계약, 서비스. 아, 이게 뭐야, 이게. 자, 전용 면적은 아파트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쪽, 현관문 안쪽의 전용 생활 공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발코니는요, 전용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전용 84제곱 뭐 국민 평수라고 많이 불리죠. 이게 이제 평수로 따지면 뭐 26평, 7평 되는데 이 발코니가 제외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보다 더 큰 경우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슨 테라스 확장,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용 84라고 해도 더 실제로는 크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공용은 주거, 기타. 자, 주거는요, 뭘까요? 아, 이런 거. 기타는 지하나 관리사무소, 노인정까지 뭐 이런 거. 자, 공급은요, 통상적으로 분양에 사용되는 용어로 전용과 주거를 합친 거. 좀 적어볼까요? 헷갈리게 만들어 놓네. 근데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 전용과 주거, 공용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계약은 뭘까요? 공급에다가 기타. 그럼 여기다 기타만 추가하면 되는 거겠네요. 전용, 주거, 공용. 그 다음에 뭐 다 더한 거네요. 계약 면적은 그 서비스 발코니만 빼고 서비스 면적은 이제 발코니만. 자, 1번 볼게요. 그럼 발코니는 계약에 포함 안 되죠. 관리사무소는 공급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계약 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계약 면적은 전용, 주거 공용 3번이 정답이네. 되죠. 공급에 이제 주거 공용인데 얘네들이 이거는 주거 공용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 되겠죠. 네, 어쨌든 14번에 3번. 15번 봅니다. 옳은 거고요. 법령 등을 만들거나 바꾸고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입법 예고라고 하죠, 이거를. 근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신속, 긴급 뭐 이런 거, 단순 집행, 안전 복리, 안전과 공공 복리 이런 것들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자, 법제처장은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행정청에 권고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 봐요. 자, 행정청은 취지, 내용 이런 것들을 공고해야 됩니다. 널리 이렇게 뭐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이 정답이네. 1번 보도록 하자고 했는데 아니요. 그 신청한 사람이 복사비 돼야 됩니다. 아, 단순 집행을 위해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폐지하는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왜? 제정, 개정, 폐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16번 보도록 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뭐 그런 재산, 동산, 뭐 돈이나 이런 증권, 뭐 이런 거 주식, 뭐 이런 거, 채권. 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속이나 공용, 판결 경매, 기타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다면 지금 당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그 가지고 상속받고 뭐 경매로 이렇게 받은 이런 것들을 언젠간 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처분할 때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꼭 맞춰야 된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고요. 이번엔 동산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양수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하려면 그
양수인에게 이제 인도했을 때 이전 등기 맞춰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게 증여하고 인도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이게 뭐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경매를 통해 취득한 을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인도했다고 했죠. 응? 그러면 병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했을 때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이제 바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증여한다면 매매 증여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인도해야 취득합니다. 동사는 틀렸죠. 상속은 필요 없죠. 매매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A에 해당하는 숫자. 자, 원전에서 사용 후 핵 연료봉, 폐연료봉 5만 개씩 매년 발생하는데 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발전소 부진의 두 가지 습식, 건식, 임시 저장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뭐 사우나야? 습식 사우나. 자, 습식은요, 총 10만 개를 저장할 수 있고 건식을 보시면 X 300개의 캐니스터, 한 개의 캐니스터에는 9층으로 이루어졌으니까 2700 단순한 그냥 수학 그 공식 문제네요. 그냥 수학 그냥 연산 문제네요. 60개니까 곱하기 60 해버립시다. 어차피 이거를 계산해야 풀릴 겁니다. 16만 2천이 되겠죠? 4만 2천하고 12만 더하면 14만 8천. 아, 이래서 이렇게 숫자를 맞춰놨구나. 30만이 되겠네요. 아까 위에 10만 하면 얼마? 40만. 그런데 현재 습식 저장소에 50%가 채워졌으니까 5만 개를 빼야겠죠. 35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네요. 근데 아까 매년 얼마 발생한다고 했죠? 5만. 5만 이렇게 나누면 되지 뭐. 5, 7에 35니까 7년 버틸 수 있다. 네, 무난합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 갑이 둘째 딸에게 물려줄 땅의 크기. 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접할 때 안쪽에서 접하는 것을 내접, 바깥쪽에서 접하는 것을 외접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한 개의 원이. 이거 좀 문제가 좀 너무 불친절하네요. 이게 지금 외접, 내접 개념인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상 이제 문제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피셋 그 출제 방향 취지에 틀린 건 아니에요. 출제된 게. 왜냐면 이게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대한민국 헌법에 초등교육과 법률이 적어도 법률이 정한 그 교육은 의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교육이 헌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대다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초등교육은요. 초등학교랑 중학교까지를 포함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사실상 취지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안 된다고 저는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출제자께 한번 묻습니다. 뭐 이거 만든 출제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정현태님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코딱지 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학형은 원에 내접한다고 한다. 정다학형은 반드시 내접원과 외접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솔직히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원이 이렇게 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그 변에 이렇게 접하죠.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제 왜 접한다고 하죠? 바깥에,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100m를 한번 그려봅니다. 요거는 수학 공식 모르면 힘들 것 같은데 조금 그러네요. 왜냐면 수학 공식이 들어가야 한다면 좀 이렇게 각주에다가 좀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언급을 해줘도 솔직히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너무 다짜고짜 이렇게 해놨네. 자, 정사각형의 땅에 내접하는 원을 일단 그립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원은 아니겠지만 원이라기보다는 이거 어피치 같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어피치를 좋아합니다. 이거 맞나? 이게 무슨 어피치야. 찹쌀떡이지. 송편이지. 자 어쨌든 이제 내접하는 원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자. 또 뭐래? 이 원에 내접하는 또 정사각형을 그려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기 힘들겠지만 그림은 직사각형인데 이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첫째 딸에게 물려주고 그럼 이 전체에서 이걸 뺀 게 뭐다? 둘째 딸에게 물려줄 땅의 크기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은 거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 중심은 이 내접하는 정사각형, 이 원, 이 정사각형 모두의 중심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쫙 그어봅니다. 대각선을. 그럼 이 원의 지름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봐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나 똑같은 거지. 왜 원이니까. 얘는 누군데? 이거잖아. 뭐 세로.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 정사각형을 보면 이게 100m라고. 근데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혹시 아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직각삼각형일 때 A, B, C가 있으면 A 제곱, B 제곱은 C 제곱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이죠. 얘 넓이를 구해볼까? 얘를 x라고 보겠습니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x 제곱이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100의 제곱이죠. 100의 제곱은 얼마? 1만. 그럼 2x잖아. 그럼 뭐야? x 제곱은 5000이 되겠죠. 그럼 아까 100 빼기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 1만. 1만에서 5000을 빼주면 5000.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수학 공부를 진짜 잘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름모랑 똑같거든요. 마름모 혹시 아세요?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요 곱하기 요 곱하기 뭐? 나누기 2. 이거 100이잖아.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자 1만 나누기 2 하면 5000. 오케이? 똑같죠? 피난다고 할 뻔했네. 개드립 칠 뻔했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면 피난다고. 결국에 이렇게 하면 또 말해버린 거잖아. 아 그냥 말할래요. 19번 옳은 거. 자,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이 다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평가 항목이 5개가 있고요. 자, 그래서 90점 이상은 1등급, 80에서 90은 2등급, 70에서 80은 3, 나머지는 4 해서 자, 1등급은요. 이거 뭐 볼 거 없으니까 좀 내리겠습니다. 1등급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2등급은 감축 5%를 3등급은 10% 3등급 이하 4등급은요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3등급까지는 재정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소리겠죠. 자 기억 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가중치가 똑같거든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더해서 나누기 5하면 평균이에요. 총점 다 더해서 나눈 게 평균이고 여기서는 가중치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가중평균이 이꼴 산술평균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평균이죠. 그건 이제 가중평균의 특별한 경우고 90 넘잖아요. 다 계산 안 해도 되겠죠? 90 이상이니까 1등급. 얘는 이제 그냥 다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볼게요. 80, 80, 80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80 주면 80. 그럼 얘 뭐야? 10점 줬으니까 뭐 80 주고 얘 5점 하면 어찌됐건 80은 안 돼요. 70대라는 거죠. 79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3등급이라는 소리니까 10% 감축해야 되겠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더해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려나? 근데 뭐 그래나 그렇게 하나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395점이니까 70점 되겠지. 이렇게 딱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 70점 되면 70점이 이제 350이니까. 환경 개선의 가중치가 0.3. 여러분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0.3이면은 여기서 얘가 뭐야? 얘 10%. 10%가 뭔데? 8점이잖아. 그 8점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성과는
얘는 뭐야? 10%가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6점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최종적으로 이거 바꾸면 C시설은 현재 점수에 2점이 플러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랑 얘 했으니까 얘네들은 똑같잖아.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되지. 60, 60, 50이네? 이렇게. 이거 평균이 몇이죠? 잠깐 맞아? 60. 60, 60, 50. 네, 되네요. 170점. 3으로 나누면은 뭐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냥 170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80, 50이니까 130에다가 2점 더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302점이 되는 건가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C시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4등급 이하가 70점 미만이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을 수 없는 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되겠죠. 자, D시설은요. 그냥 뭐 나눠볼까요? 80, 10점을 줄게요. 80, 80. 자, 얘를 80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럼 45니까 80에서 지금 35점이 부족하니까 70 뭐 X. 73점이니까 얘 몇 등급이에요? 3등급.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은 감축해야겠지만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 C시설 아까 제가 계산하다 혹시 잘못했나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다시. 여기서 10점을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8점이 올라가고 6점이 까이니까 2점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제가 얘를 더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140에다가 아까 3개 170이니까 312점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찝찝해서 어찌됐건 70점을 못 넘는 건 자명합니다. 350점을 안 넘으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세요.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찝찝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20번 사냥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1, 2, 3, 4 번호가 매겨진 칸이 여기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갑은요. 여기서 연속된 그냥 두 칸이 아니라 연속된 그러면 경우의 수는 확 줄어듭니다. 1, 2, 2, 3. 그다음에 3, 4. 혹시 4, 1을 하진 않겠죠? 그 다음 연속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을은 이 중에 하나. 맞겠죠. 을이 승리하고 그렇죠. 자, 괴물이 위치할 칸을 갑이 무작위로 정할 경우 을은 1보다 2를 선택하는 게 승리할 확률이 높다. 왜? 맞습니다, 이거. 여기서 갑은 이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텐데 을이 만약에 2를 선택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2를 선택하면 여기 한 번밖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2를 선택하면 두 번이 걸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무작위로 정할 때 갑은 2, 3보다 3, 4를 선택하는 것이 이거는 틀려요. 얘랑은 다릅니다. 왜냐면 2, 3을 선택하든 3, 4를 선택하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을이 뽑을 수 있는 건 1, 2, 3, 4고요. 여기서도 1, 2, 3, 4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확률이 50%. 요것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니은의 업그레이드된 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잖아요. 두 가지 얘도 1, 2, 3, 4 두 가지 경우의 수는 같아요. 자, 21번 구술의 개수 이런 거 이제 안 보이면 넘어가야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네 묶음의 구술의 개수가 각각 구술의 개수가 1, 5, 5, 5. 자, 16개의 구술을 두 묶음으로 나눴을 때 n배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자, 되고 일단 2번을 지울 수 있겠네요. 나머진 다 자연수가 되니까. 자, 5개 이상의 구술이 있던 한 묶음에서 다른 묶음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묶음씩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개거든요. 역시 어딘가에서 플러스 5가 같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얘를 이제 각각 나눈다. 이 결과가 뭐다? 1, 5, 5, 5 이렇게. 자, 봅니다. 1번. 이거 될까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5 넘어가면 13이잖아. 그럼 얘는 13이고 얘가 5가 되는데 얘가 3이 되는데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자, 얘 볼까? 자, 뭐야? 7, 9 만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가 10이어야 됩니다. 얘 때문에. 자, 얘 봅니다. 넘어가요. 9, 7, 10 안 되잖아. 넘어갑니다. 얘 16, 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10이 되는 걸 찾는 거. 왜냐면 10이니까 16이고 얘를 5, 1, 얘를 5, 5로 쪼개면 문제에서 언급한 1, 5, 5, 5가 되니까. 자, 22번 보겠습니다. 치킨. 각각 이제 한 마리씩 주문하는데 동일한 가게에서 3마리 주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 합계가 이때도 배달료가 있었네. 16년도가. 하긴 이때부터 그 어디야 그 교촌에서 그 뭐야 배달비를 최초로 받기 시작했죠. 전무후무한 이제 전설의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배달비가 갑자기 너무 비싸 얘는. 자, 일단은 이런 문제는 좀 선지를 보고 좀 어떻게 좀 냄새를 좀 맡고 시작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23,000원, 22,000원이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 근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살 수는 없다고 하니까 이거 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13,000원, 14,000원. 이게 둘이 하면 16,000원이니까 얘는 17,000원이니까 일단은 C를 삽니다. 그럼 간장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거 이거는 못 사니까 세 마리를 같이 못 사니까 여기밖에 없네요. 9,000원.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죠? 16,000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다시. 아, 이거지? 14,000원. 9,000원. 23,000원 되네요. 맞구나. 또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가지일 수가 없죠. 또, 또 어디 갈까요? 아,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죠.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겠네. 왜? 가격이 똑같으니까. CDC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 자, 프라이드 간장을 C에서 사면 14,000원이고 9,000원이니까 또 23,000원이죠. 또 없나? 왜냐면 이제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3 아니면 5 보통 이 선에서 나오거든요.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DD 이렇게 아니면 BB 하면 16,000원 안 되지. BB A가 뭐 해봐야 최소 배달 금액 때문에 15,000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은 DCC 16,000원 DC 얘는 무조건 프라이드는 C를 사야겠네. 안 된다. 얘는 안 되니까 하고 88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똑같으니까 얘 이렇게 해도 23이 나오죠. 요거 말고는 도저히 경우의 수가 나오는 도저히 이제 안 나와요. 이게 끝입니다. 세 가지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총 주문금액 맞고 A 가게에서는 지금 안 샀고요. B 가게가 휴업했더라도 달라지지 않겠죠. 여기에 B가 없으니까. A를 넣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얘를 이제 가장 넣어보면 안 되잖아. 배달 금액 10,000원 때문에. 얘를 무시한다면? 그럼 어디서 여러분 주문할까요? 여기 배달료도 가장 싸고 없는 것보단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싸니까 16,000원, 22,000원 맞죠? 여기는 아닙니다. 배달료 없다고 해서 24,000원이니까 맞아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솔직히 좀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그날. 그래서 최대한 이 선지에 있는 내용 그것들을 좀 이제 파악을 해서 냄새를 맡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3번. 25칸. 흰색, 검정색. 그러니까 한 칸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는 거네. 흰, 검, 흰. 얘는 고정이니까 제외. 그럼 이제 나머지 22칸이 변수가 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흰, 흰검, 검흰. 회전은 고려 안 하고. 자, 갑지역은요. 흰색이죠. 이거 이제 고려 안 한다면 총 20칸이네요. 2에 20 가능하네요. 왜? 2를 20번 곱한 거니까. 2의 20승이죠? 얘는 뭐야?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원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거 수치에 좀 약간 생소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의 거듭 제곱 정도는 외워주면 도움이 됩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출제자가 이 정도는 알지? 하면서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묻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기본 소양으로 들고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건 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얘 이거 뭐 어떻게 이거 계산하라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보단 당연히 얘가 크잖아.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 얘는 뭡니까?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은 뭐죠? 100만 메가. 네. 당연히 이건 얘보다 클 거니까 맞죠. 자, 갑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와 다른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가 최대 20칸이 동일하다. 요거 제외하면 20칸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뭐 이제 같으니까. 그럼 뭐야? 총 23칸이 같은 거죠. 그런데 요건 왜? 흰이지만 흰 검 지역도 요거랑 같잖아요. 또 검, 흰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4칸입니다. 최대 20칸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맞겠죠. 빨간색, 파란색으로 채우면 여러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늘어난다는 결국 2의 20승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100만 배 이상 증가한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왜? 이거를 하면 2의 40승이라는 소리니까. 아이고, 왜 맞? 기존의 6배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거 3칸이니까 2 곱하기 3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6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두 칸입니다. 각각 경우의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2칸씩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8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4번. 5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숫자판을 일단 채워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1부터 10까지인데 두 가지는 일단 적어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정할 수 있는 숫자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자, 소수 1과 자신만의 약수로 이제 2, 3, 5, 7 이런 거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수 자주 묻기 때문에 2, 3, 5, 7이고요. 이는 모든 홀수와 인접한다. 1부터 10까지 중에 홀수는 5개입니다. 근데 2는 모두 인접한다고 합니다. 그럼 얘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인접하는 건 3개밖에 안 되니까. 5개가 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런데 여러분, 모든 홀수와 인접하려면 여기 있으면 얘랑 인접 안 하는데 그럼 뭐 2가 확정이 됩니다. 좋아요. 자, 3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더하면 16.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알 수 없고요. 10은 어느 짝수와도 인접하지 않는다. 자,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자, 얘 근처엔 다 홀수입니다. 요렇게. 그럼 뭐야? 1, 3, 5, 7, 9가 여기 다 들어간다는 소리지. 2, 6은 나왔고. 그럼 뭐가 남았지? 4, 8, 10만 남잖아. 그런데 10은요, 어느 짝수와도 인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야? 이게 지금 짝수 자리라는 거잖아, 여기가. 근데 여기 있으면 짝수랑 인접하고, 그럼 결국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소리죠. 왜? 얘 근처는 모두 홀수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누구 자리? 아직 확정은 안 되지만 4, 5, 8, 4, 8이거나 8, 4, 그러니까 4, 8이거나 4, 8이거나 일단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나머지 또 이제 봅니다. 5는 가장 많은 짝수와 인접한다고 합니다. 5는 하나, 둘, 셋, 넷, 이 4칸 중에 하나에 반드시 위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치하면 말이 안 되겠죠. 가장 많은 짝수가 하나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2개의 짝수와 인접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이제 인접한다면, 왜냐면 잠깐만, 여기 아니지? 여기 인접하면 2개의 짝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때? 여기에 인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도 인접하고요. 이거 어찌됐건 둘 다 짝수 자리인 건 확실하죠. 그러면 나왔습니다. 바로 5가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확정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1은 소수화만 인접한다. 1, 3, 7, 그러니까 9. 1은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소수화만 인접한다고 했잖아. 여기 1 인접하면 여기 짝수죠. 됩니까? 짝수는 소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짝수 4 또는 8은 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안 된다는 거죠. 여기 10이 있는데 얘는 소수 아니잖아. 그럼 뭐 1도 위치가 확정이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3, 9 남았어요.
자, 3이 인접한 숫자를 모두 하면 16이라는데 여기 3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8이죠. 8. 그렇게 되면 뭐 16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일단 가봐야 됩니다. 여기 3 가볼게요. 15. 16이 아니죠. 그럼 뭐 3은 여기,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그럼 9도 정해졌고. 자, 그러면 3 입장에서 인접하는 거 16 되려면 여기 4가 아니라 8이 와야 됩니다. 왜? 4가 오면 16이 안 되거든. 그럼 4 이렇게 해주면 게임 끝났네. 오케이? 자, 정답은 그럼 뭡니까? 5에 인접한 숫자 9, 2, 11, 14, 22, 26. 5번이 정답. 이 문제의 핵심은요, 솔직히 약간의 그 시험에 이런 문제를 접했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약간의 운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정 지을 수 있는 숫자부터 찾는 게 관건이 되겠죠. 어느 책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지 않았을까. 그냥 뻔한 멘트입니다. 뭐 별다른 걸 기대하지 마시고, 무슨 뭐 돈 내고 보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내가 그럴 필요도 없고. 자, 옳지 않은 거. 땡땡군에서는 관내 임업인 중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이제 봐야 되는데 요거부터 일단 보면, 자, 병이 일단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연히 총점이 높은 1인이 받겠죠. 서류 이제 나와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순위가 있답니다. 우선순위가 1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총점이 가장 높아요. 근데 선정이 안 됐어. 그렇다면 네, 법령을 위반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끝내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딸랑 그냥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갑의 1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 수급 이력이요, 없으니까 40점이죠. 그 말은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다라는 소리죠. 표본론가 어딨어? 이거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니까 7점을 받았겠죠. 맞네. 자, 을이랑 병이랑 경합을 하는데 병이 받으셨어요. 그럼 뭐야? 을은 뭐래? 법령 위반 경력이 없다면 수급 이력 같죠. 임산물 판매 규모 똑같잖아. 이것도 똑같지 않아 얘? 을이랑 병, 이 임산물이 2번이잖아. 19점 똑같잖아. 그 말은 연령, 따라서 병이 을보다 연령이 높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자, 300만 원 이상의 해당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다. 목이 아프네. 끝날 때 되니까. 자, 이거죠. 정 보시면 1번 항목이 26점입니다. 26점은요, 여기입니다. 즉 보조금 수급 이력이 있고요. 3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아니죠. 을과 정은요. 그러니까 잠깐만, 틀렸지. 3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니까. 교육이수 사실 증명을 위해서 이수증이나 수료증. 이거 을과 정 4번 다 10점이죠. 해당되니까 평가자료, 이수증,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좀 4번 300만 원 이상도 아니지만 애초에 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에요. 야, 뭔가 이상하다 했거든. 판매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수증, 수료증만 제출입니다. 따라서 얘는 정부 보유 자료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찌됐건 틀렸다라는 부분이죠. 5번은 맞고요. 자, 여기까지 일전에 이제 16년도 상황 기출이 50분 초반이었는데 지금 1시간 5분을 넘어서고 있죠. 그 뜻은
문제를 푸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천천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제가 뻘짓하는 게 아니겠죠. 언젠간 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꼭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끝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을 사람들, 내 채널 진짜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들 아니면 다 그냥 문제 챕터만 보고 광고도 스킵하고 보고 넘어갈 테니까, 진짜 위해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말을 지금 하는 부분인데, 그래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현타도 많이 오고, 내가 왜 괜히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알아주니 뭐 있으시지만 솔직히 뭐 돈도 뭐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됩니다. 월 수입이 한 2만 원 들어오나?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거 인쇄하고 출력하고 내가 문제 풀 때 또 준비하고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면, 물론 편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거의 안 들어가는데 문제 이제 영상 특성상 어찌 됐건 뭐 안 들어가죠. 무슨 뭐 어리광 부리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짓을 3년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좀 그런 소리 한번 내볼 때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등병은 아니잖아 지금. 예. 아무튼 그래요. 괜히 또 말이 길어지겠네.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 2016년 민경채 상황 해설이었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언젠간 저에게 의미가 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